선우은숙, 유영재 이혼, 루머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라디오 진행은 여전히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영재 씨가 환승연애,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에 대한 정체가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밝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영재 씨는 정작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죠. 차분한 말투로 아무렇지 않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우은숙 씨에 대한 동정론 또는 유영재 씨에 대한 옹호론 다양한 방식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선우은숙 씨가 이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8일 만에 재혼한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니 저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유영재 씨의 관상이 어떻다더라. 저럴 줄 알았다더라.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유영재 씨가 이 동거녀 의혹에 대한 침묵을 지키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유영재 씨의 과거 사생활까지 폭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우은숙님은 11일 날 동치미 녹화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장 이혼 발표 소식이 터진 뒤로부터 약 6, 7일 만에 또다시 동치미 녹화에 참석을 한다라는 건데요. 과연 유영재 씨와의 이혼 확정에 대한 발표, 직접 언급을 할 것인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 동치미에 나와서 앞으로 잘 살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두 부부의 모습이 굉장히 빛바래지고 말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는 가운데 오는 11일로 예정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 녹화에 선우은숙 씨가 참여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란 대목이기도 하죠. MBN 측은 사실 선우은숙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다음 녹화일이 오는 11일이다. 사실 이혼과 관련하여 진짜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정해진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선우은숙이 이미 녹화를 마친 촬영분은 오는 6일 예정대로 방송된다라고 나타나져 있었죠. 맞습니다. 이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주말마다 이 방송이 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속풀이쇼 동치미 토요일마다 오후 11시에 방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이미 선우은숙 씨가 등장을 해서 방송 촬영을 다 끝냈다라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녹화 11일도 이미 녹화 일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내용도 이미 방영이 되고 11일 날 또 녹화를 하기로 했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지금 발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양측 다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오늘 11일 날 과연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토요일 6일 날 방송되는 동치미 방송분은 적어도 이혼 발표 소식이 있기 전에 녹화했던 방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일 날 녹화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5일 날부터 이 두 사람의 파경에 대한 소식이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속출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그런 상태인데요. 이 동치미 방송에 등장해서 좋은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던 것이 굉장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우은숙 씨가 결국 동치미 방송에 등장해서 이 유영재 씨에 대한 분노를 또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과거 보면 어차피 이런 얘기는 많았거든요. 빌려주고 못 받은 독이 수억 원이다. 속이 문드러진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영재 씨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재산은 선우은숙 씨가 방송 활동을 하며 모아놓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었던 유영재 씨가 이 선우은숙 씨가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수억 원에 이른다. 속이 아주 문드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돈을 자기가 어떻게 쓰겠다. 그것도 유영재 씨를 만나기 전에 빌려줬었던 대목인데 이렇게 선우은숙 씨가 눈치를 봤어야 할까요? 유영재 씨가 떼인 돈이 어마어마해서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유영재 씨 입장에서 선우은숙 씨에 대한 이 결혼 생활 자체가 계획 결혼이 아니냐, 어떤 분은 사기 결혼 아니냐, 왜냐? 동거녀, 사실혼 관계자의 여성이 있는 상태에서 환승을 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거에 얘기했었던 이 돈적인 거, 재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이 많은 대목들이 결국 유영재 씨 입장에선 자신이 선우은숙 씨와 함께 사용할 돈들인데 아까워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게 매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결국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8일 만에 재혼한 결심, 여기에서 강력한 증언이 한번 터졌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사실 이 최홍림 씨가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이 8일 만에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서 최홍림 씨는 사실 바람나면 안 참는다라고 말했던 선우은숙 씨에게 이미 이렇게 말했었죠.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조절하지 않으면 터진다. 자, 몇 수 앞을 내다본 것일까요? 자, 바람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젠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8일 만에 재혼을 하게 된 이 결정타의 기간 동안 이 사실혼 관계의 재혼녀는 장례식장에 참석하고 있었고, 심지어 유영재 씨는 그 여성과 오랜 기간 동거를 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자리를 비운 그 8일 동안 혼인신고까지 마쳐버렸다? 이건 환승연애가 아니라 대다수가 바람을 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당시 때 이 선우은숙 씨가 정말 다시는 남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 외로웠던, 항상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었던 선우은숙 씨가 왜 8일 만에 급격하게 빠르게 혼인신고까지 하게 됐는지 이제 와서 많은 분들이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신고하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재산에 대한 권한이 생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재산 어차피 기여도가 없는데 선우은숙 씨가 다 모아놓은 돈인데 무슨 재산 분할을 요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뭐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빨리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최홍림 씨가 이 당시에 말했었던 바람기에 대한 이 의심이 본의 아니게 사실화가 되고 말아버린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올해만 8쌍의 커플들이 파경에 이르렀다라는 기사가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참지 않는 스타들의 모습들이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많은 커플들이 뭐 빚 때문에 헤어진다, 또는 바람 피는 거 참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박원숙 씨가 유영재 씨와의 만남에 대해 선우은숙 씨에게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가 목사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인 기독교와 직접적인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결혼하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원숙 씨가 당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올바르지 않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KBS 방송 출연 때 박원숙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 축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의 종교 생활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손가락 깍지도 안 껴봤는데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나 목사님 아들이에요 라고 하더라. 그 말에 믿음이 갔다라고 강조했는데 박원숙 씨가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초치는 건 아닌데 목사님 아들이 올바른 사람만 있다라고는 볼 수 없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기 결혼이 의심된다라고 이미 작년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던 유영재, 집안, 종교,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기사가 올라온 거죠. 목사 아들로 알려졌던 유영재의 집안과 종교에 대한 의혹이 일면서 재산 수준까지 공개되어 충격을 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동치미에서 매번 밖으로 나가버리는 유영재 씨, 눈물을 흘리는 손은숙 씨, 그런데 이 모습이 설정이 아닌 실제 상황이다라는 측근의 증언이 나오면서 이 당시에 이미 우려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해요. 측근도 걱정할 정도로 이혼 위기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진실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입니다.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이 카메라에 잡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작 관계자들도 뭔가 갈등의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기뜸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인들에게도 물어보니 정말 이들 부부관계를 걱정하고 있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유명한 일화죠. 유영재 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그냥 나만 나쁜 남편이 됐다. 내가 결혼만 안 했다면 이렇게 비판받을 일이 없는데 막 이렇게 한탄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 상호보트 사건, 스릴을 즐기고 와 라면서 겁이 많은 선은숙 씨를 혼자 태워 보냈던 이거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가느다란 눈매로 사람을 약 올리듯이 그렇게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유영재 씨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했었던 집안 종교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목사 아들이 맞냐? 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목사 아들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인 점을 아주 크게 사서 선은숙 씨가 결혼을 했는데 정작 결혼하고 나니까 선은숙 씨와 함께 밤에 기도도 같이 해주지 않고 신앙 활동에 큰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은숙 씨는 아시다시피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결혼 전 자유분방하게 살던 유영재 씨가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모친을 최건사라고 칭한 것을 지적했는데 아버지가 목사라면 어머님은 사모님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교회 권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다. 그러면서 유영재 씨의 지인들도 유영재 씨가 크리스천, 기독교인인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다고 합니다. 의아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선은숙 씨와 결혼 생활을 하던 유영재 씨가 여기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이 당시 유영재 씨는 결혼 전 목동에 20평도 되지 않은 오피스텔에 거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번에 알고 있는 동거녀와의 동거설이 터진 거죠. 라디오 DJ와 유튜브 방송을 경제적 수단으로 삼았지만 경제적인 큰 소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때도 100명이 들어오지 않았고 소규모지만 팬덤이 끈끈하여 후원금은 터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영재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팬들이 알았기 때문에 돈을 생활비 위주로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영재 씨가 결혼하고 나서 이 선은숙 씨의 재력을 통해 엄청난 고급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유튜브 방송도 엄청나게 늘면서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들어오며 후원금의 규모도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고 인지도도 커졌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유영재 씨가 뭔가 의혹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오빠 너무 잘하죠? 라면서 유영재의 충격적인 사생활 폭로에 모두 경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영재 씨와의 부부 생활을 폭로한 가운데 이 유영재 씨가 직접 해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당시에 선은숙 씨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등장해서 사실 집안일도 설거지도 밥 차리는 것도 선은숙 씨가 혼자서 다 했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억울하다라며 유영재 씨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설거지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런 남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최초로 출연하면서 이 두 사람이 동반 출연하는 것이 굉장히 잦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많이 억울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상은 다
선은숙 씨의 말이 팩트가 맞았죠. 심지어 왜 술 마시고 새벽에 귀가를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MC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새벽 3시에요. 하지만 밀려드는 물음 중에 그게 말하자면이라는 해명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남은 이야기에 궁금증을 당시에 더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유가 뭐가 됐던지 간에 결혼을 하고 나서 60대의 남편이 술을 먹고 새벽 3시에 귀가한다? 이거 뭔가 많은 의문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동거했던 여성과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어떤 분들은 오죽 답답했으면 유영재 씨가 그 동거녀에게 돌아간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새벽에 늦게 귀가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재산도 적은 상태에서 알고 보니 독실한 기독교인도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8일 만에 혼인신고를 진행시켰다라는 거, 거기에 동거녀에 대한 증거들까지. 첩첩산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 이혼한 유영재,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 바로 6일 방송된 이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에 등장을 했는데 유영재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는 제철 음식, 이렇게 누군가에게 끌림을 주는 걸 흔히 사로잡는다고 한다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같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우리의 눈은 지금 봄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같다. 글쎄요, 이 말과는 다르게 유영재 씨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면서 더 많은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혼하게 된 이유 중에 많은 분들이 분개해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죠. 정말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선은숙 씨를 숨기고서 속이고서 결혼을 하게 된 거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은숙 씨와 유영재 씨 남남이 되자마자 고개 든 루머주의보라고 하면서 많은 루머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단순한 루머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봤던 황당한 루머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이 유영재 씨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상어보트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상어보트 사건이 사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황당했었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라는 말을 선은숙 씨가 쏟아냈을 정도이기도 했는데 이 허니문이 아니라 지옥문이 되었다. 막 이러한 말이 당시에 쏟아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어보트에 억지로 태웠던 유영재 씨의 모습을 보고 한 가짜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 사고로 위장해서 선은숙 씨가 혹시 심장에 물이라도 와 뭔가 일이 터지면 이 선은숙 씨의 재산을 전부 다 갈취하려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건 좀 너무 많이 나아간 루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유영재 씨가 이러한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선 요번에 의혹이 제기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에 대한 이야기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사라고는 하지만 제가 항상 영상을 만들 때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부부 생활을 가지고 예능 방송에 등장하여 막대한 출연료를 받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공인이죠. 개인사라고 하지만 개인사로 보일 수 있는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가지고 출연하여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럼 시청자들과 이것을 바라본 많은 대중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터졌을 때 일종의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유영재 씨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저에게 그런 해명 뭐하러 하냐, 미친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영재 씨가 사실 8일 만에 재혼 결심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일각에선 이러한 말이 나와요. 결국 유영재 씨가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선은숙 씨를 굉장히 압박하여 결혼을 하는 게 아니냐. 8일 만에 재혼했을 때 주변에서도 선은숙 씨 본인 당사자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깜짝 놀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 사실 선우은숙 씨가 이 유영재 씨에게 8일 만에 재혼하게 된 그 의도와 저희가 이 동거녀에 대한 이야기가 불쑥 나오면서 유영재 씨가 작정하고 작업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이 당시 때 얘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우은숙 씨가 상세하게 당시에 왜 8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지금의 유영재 씨를 만났는데 인상이 너무 좋았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도 혼자예요 라고 하더라. 그 당시 나는 정말 실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다. 제가 음악을 하니까 아침마다 좋은 음악을 보내주겠다고 하기에 번호를 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번호를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아서 음악을 보내준다고 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상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그 사람이 3일째 차를 한잔하자고 했는데 제가 조금 천천히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죠 라고 거절을 했다.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음악을 선곡해 주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 방송을 보다가 야식을 먹고 있다가 제가 미쳤나봐요, 이 시간에 웬 빵이라고 연락을 보냈다. 근데 그 남자가 제 것도 좀 남겨놔요 라고 하더라. 그래서 답을 하기가 좀 그래서 라고만 보냈다. 근데 그 사람이 생방송 중인데 끝나고 전화할 수 있냐라고 하더라. 그래요 라고 대답했고 그 사람이 빵에게 고마운 적이 처음이다라고 하더라. 그 빵 때문에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빵이 우리를 이어줬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알고 지낸 지 8일째 만에 재혼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쭉 내려보니까 2시간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방송이 끝나고도 나도 녹화를 하고 늦게 들어와 통화를 하면 그 다음날 촬영이 있으면 잠을 못 잤고 그렇게 2, 3일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해요. 이때부터 이제 유영재 씨의 속내가 나온 거죠. 왜 재혼 생각을 안 하냐? 라고 선우은숙 씨에게 물어봤고 선우은숙 씨는 난 결혼 안 한다. 남자친구는 있고 싶다. 애들 아빠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안 만나겠냐? 제가 인연이 아닌지 쉽사리 사귈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유영재 씨가 자기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올해 만약 잘 안 되면 강아지 하나 키우면서 자유롭게 살 거라고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저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를 믿고 한 발짝만 떼봐요 라고 하더라. 그래서 뭐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을 혹시나 놓치면 끝일까 싶어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딱 8일째 되는 날이었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내가 8일째 되는 날 조건이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기독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생활을 물어보자 유영재 씨가 전 목사님 아들이에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유영재 씨 얼굴이 기억도 안 났는데 그럼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에게 뭐 이렇게 60살 가까이 살면서 왜 이성을 안 만나봤겠냐, 서로 배려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참 이게 황당할 정도로 짧은 연애 기간 만에 결혼이었단 말이죠. 선우은숙 씨에게는 아마 신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전과 연장전을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음 기사를 보면 선우은숙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유영재, 바람나면 안 참는다. 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나는 절대 같이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격 차이로 선우은숙 씨가 이혼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각에서는요, 선우은숙 씨가 이 유영재 씨가 빚이 10억이 있든 뭐 어떤 상황이든 내가 다 감당하고 살겠다라고 했는데 바람나면 안 참겠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에 유영재 씨와 헤어졌다? 이거 혹시 안 그래도 유영재 씨에 대한 지금 동거녀의 의혹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선우은숙 씨는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 당시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외도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자 선우은숙 씨도 당연히 안 산다, 안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었던 선우은숙 씨인데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 자,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증언이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동치미에서 이미 뭐 이런 루머가 굉장히 많았고 적인 모습을 보였던 선우은숙 씨가 갑자기 돌연 이혼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양다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동거를 함께한 사실혼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실혼 여성 당사자도 유영재 씨의 이 선우은숙 씨와의 정말 황당한 아주 급작스러운 8일 만의 결혼, 자신이 장례식장에 다녀왔었던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던 이 사태에 대해 다른 팬들조차 이 유영재 씨를 고발하라라고 말을 했음에도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여 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더욱 커지고 있는 거죠. 이 사태를 잠재울 수 있는 건 유영재 씨의 솔직한 양심 고백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선우은숙 씨 조만간 동치미의 정상 출연 녹화를 이미 끝냈고 또 추가로 있을 녹화도 지금 조만간 진행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혼 사실이 공표된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혼하게 된 유영재 씨에 대한 폭로를 이을지 많은 분들이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대목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계속 안 산다라고 주장했었던 선우은숙 씨. 사실 함께 방송에 출연했었던 이 최영림 씨가 굉장히 놀라운 말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선우은숙 씨가 이 당시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남편 유영재와 통금 시간을 정했지만 방이 많다 보니 어느 방에서 핸드폰을 하는지 모른다. 어느 날 방을 정리해 주다가 산을 등반했던 스티커가 있는데 본인 이름이 아니었다. 결혼 이후에 이걸 찾았다. 산을 다녀왔던 건 결혼 전이더라. 결혼하면서 과거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다. 이걸 치우면 내가 본 게 되고 안 치우면 좀 그랬지만 그대로 놔뒀다고 합니다. 자, 왜 계속 결혼하면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선우은숙 씨는 우연히 2주 후에 다시 한번 가서 봤더니 없어졌더라. 본인이 치워버린 거다. 어디 서랍에 숨겨져 있으면 열어본 게 이상한데 쇼핑백에 있다가 없어졌더라. 어디 버렸나 보니 휴지통에도 없더라. 방송국에 갖다 버렸나? 스튜디오에서 방송 전에 몇 시간 혼자 있는다. 뭐 하나 궁금할 수 있는데 본인 자유를 느끼라고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때가 과거사를 묻지 말자라고 했었던 중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사실혼, 동거녀 관련 이야기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기사가 이제 와서 보니 결혼 전에 다녀왔던 이 등산이 그 사실혼 관계 여성과 다녀온 게 아니냐, 그래서 없앤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림 씨가 뭐라고 했느냐? 유영재는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조절하지 않으면 터진다. 만약 그게 터지면 이혼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선우은숙 씨가 안 산다고 한 겁니다. 놀랍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선우은숙, 유영재 결혼 생활 약 1년 반 만에 협의 이혼. 지금 뭐 이 소식이 주말을 아주 그냥 강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이 연예인들의 이혼 소송이나 이혼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데, 사실 이 선우은숙, 유영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동침이라는 방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능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항상 혼란과 분쟁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뭐 제 영상에 올라온 댓글들만 봐도 양쪽을 응원하는 분들이 판이하게 나뉘고 있거든요. 사실 선우은숙 씨가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정황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선우은숙 씨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거셉니다. 왜 재혼을 했냐? 왜 이혼을 했냐? 나이 60대인 여성으로서 보기 좋지 않다. 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의 이혼 발표가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큰 혼란과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그 와중에 이 유영재 씨가 동거를 했었다라고 하는 동거녀까지 입을 열었고, 유영재 씨 역시 입을 열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혼한 선우은숙,
불타는 신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영재 씨가 과거 방송을 통해서 밝혀졌던 모습들이 낱낱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재 씨가 노상 집안에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보니까 이 유영재 씨가 언급이 되자 내가 지쳐서 그런다. 밥을 해 먹이느라고 너무나 지쳤다.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려니 지친 것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한 주간은 행복하고 또 한 주는 정신이 없다. 평생 자기가 시켜서 밥을 먹다가 나가서 사 먹으니까 밖에서 먹는 밥이 너무 먹기 싫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배달 음식이 굉장히 잘 돼서 시키면 좋은 것이 오는데도 집에서 해주는 밥을 생각하더라. 거기다 노상 옷을 잘 입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오는 걸 싫어하여 가사 도우미도 쓸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 모든 식사 누가 준비하고 누가 치울까요? 선우은숙 씨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아침을 해서 먹여보내고 나가서 방송을 하면 잘하고 있나 하고 나도 들어본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내가 또 저녁 준비를 하고 먹고 나면 자기 유튜브 활동한다고 방에 들어간다. 내가 모든 걸 치우고 나면 밤 11시인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 똑같은 것이 다시 반복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선우은숙 씨 사실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되기도 해서 사실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8일 만에 결혼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의 댓글 내용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동치미 방송에 등장을 해서 내가 이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후회된다. 그런데 이게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동 아니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기껏 재혼해놓고 방송에 나와서 항상 안 좋은 이야기만 쏟아내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고 누가 재혼을 등 떠밀어서 시킨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지낸다라고 해도 고개가 끄덕여질까 말까 하는 상황 속에서 왜 저렇게까지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가 내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등장했었던 선우은숙 씨의 집과 집안의 모습은요 엄청났습니다. 명품백이 그야말로 가득했던 럭셔리 하우스를 공개했는데 이 당시 때 이영하 씨가 웬 가방이 이렇게 많아 했더니 나 가방 좋아하잖아 라고 했는데 야, 이 명품백들 합치면 억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넓은 테라스까지 쓰는 그야말로 초호화 아파트에 그것도 펜트하우스에서 살았던 선우은숙 씨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와 정말 재력가구나 라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유영재 씨와 결혼을 했는데 이거 뚜껑을 까보니까 결국 유영재 씨는 관리비만 내면서 막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작년에 쏟아졌던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해오던 선우은숙 씨인데 이 당시 때 기사를 보면 사실 이 엄청난 대형 평수의 집도 선우은숙 씨의 집이며 서초동에 굉장히 고가 빌라가 또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유영재 씨 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선우은숙 씨와 비교하면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글쎄요. 이 선우은숙 씨가 사실 유영재 씨가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이 정황상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